돈 잘 버는 증권만에게 듣는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영업부 금융센터 박종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가 코스닥, 종목, 실적, 지금 장에 뭘 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단어인데요. 2차 전지주들 그동안 계속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제 보면 호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제 세계 1, 2위 수장들이 만나면서 바람이 확 불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략 점검해 주세요. 관심 종목도. 네, 일단은 어제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향후 10년을 이제 이끌고 나갈 국내 대표적인 산업군이 2차 전지, 전기차 쪽이다라는 것을 현대 그리고 삼성그룹 오너 총수들이 만나서 미팅하는 그 모습, 장면이 굉장히 이제 상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겠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금 전 밸류 차인 전체적으로 어제 일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1분기 때 유럽 쪽의 전기차 판매량이 뭐 다소 감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노이즈로 인해서 전기차 2차 전지 쪽도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금 어떤 구조적 방향성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준 하루였다라고 어제를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시장을 놓고 보면 사실 뭐 배터리부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향후 미래 배터리라 불리는 이 관련 기업들까지도 일제히 다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전에는 기본적으로 좀 더 기술적 해자가 있는 동박 쪽에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금 이 산업군 전체를 어제 대기업 오너 일가 쪽에서 이제 한번 조명을 해주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 산업군 전체를 좀 바스켓으로 사실 담아가도 좋은 그런 여건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좀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 지금처럼 본격적인 이제 성장의 초입기에 있는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설 설비 투자가 먼저 선행적으로 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정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테크, 이런 기업들도 동박 소재 업체와 더불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뭐 삼성 SDI 뭐 같은 경우는 제가 딱 굳이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대형주단에서 꼭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동박 쪽 얘기 그동안도 계속 하셨었잖아요. 네. 뭐 일진, 뭐 드리얼스 같은 경우도 동박 쪽인데, 오늘은 이제 코윈테크, 그리고 삼성 SDI 2차 전지 점검하면서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다음 주 21일이죠. 중국 이제 양회가 예정돼 있고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시진핑이 또 한국에 오겠다는 방한 의지를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재확인하면서 중국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데요. 양회를 보는 관전 포인트, 국내 수혜주 골라볼까요? 네, 일단 이제 어제 시진핑 주석이 뭐 한국 그 특정 일정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방문을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면서 어떤 중국에 대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양회가 5월 21일 이제 전후로 또 열릴 예정이죠. 역시 핵심은 경기 부양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뉴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역시도 사실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결국 중국에서 그런 대대적인 어떤 부양책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결국 수혜 볼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어디인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우선 중국에서도 역시 지금 뭐 대대적인 투자를 어떤 전통적인 사실 산업군에 할 수는 없는 여건이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정돼 있는 5G에 대한 투자의 논의가 좀 더 가속화되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금 높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소비 진작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국내 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처럼 중국 역시도 뭐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수, 부양에 대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텐데, 그런 관점에서 역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기업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화장품도 화장품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중국 사람들도 예전처럼 아무 화장품이나 쓰질 않습니다. 명품 화장품, 럭셔리 브랜드 쪽이 더욱더 잘 팔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가 라인업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지금 실제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는 신세계, 인터, LG 생활건강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폰 부품주도 다시 부각이 됩니다. 반가운 얘기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2차 전지, 5G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 부품주도 이제 아이폰 SE, 그 다음에 또 삼성은 Z 플립이죠.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중국 쪽에서 또 수요가 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부품주 좀 정리해 보죠. 탑픽 쪽 못 꼽겠습니다. 네. 네, 1분기 일단 화웨이의 실적이 예상 의외로 이제 좀 잘 나온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를 진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비의 또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도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5월 중반을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에 대한 대응 생각해 본다면 역시 하반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겠는데 하반기를 생각해 본다면 역시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 모멘텀을 품을 수 있는 기업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역시 좀 단독적인 어떤 기술 납품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꼽으셔야겠습니다.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제 세경 하이테크, 특수 보호 필름 분야에 지금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힌지 업체 KH 바텍 이 한 두 가지 업체 정도를 우리가 스마트폰 부품 주단에서 지금 현재 좀 염두를 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하고 KH 바텍 여기는 주로 이제 힌지 관련된 쪽이네요. 부품주 가운데서는 또 그동안 이제 폴더블 관련하면 이제 지금 이제 접는 그 부분 말씀하신 거고 디스플레이나 뭐 필름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쪽으로도 우리가 좀 계속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 역시 이제 뭐 디스플레이든 아니면 뭐 반도체 소재든 이런 이제 IT 기업들을 사실 접근할 때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떤 기술적 차별성입니다. 예, 남들이 쉽게 모방하거나 따라올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앞선 두 기업을 말씀드렸고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중에 STI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잉크젯 장비라는 새로운 이 장비 도입이 이제 올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 잉크젯 장비를 통해서 어떤 보다 우리가 얇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생산이 훨씬 더 또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주 단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이제 새로운 신장비의 창출을 통해서 또 매출을 기할 수 있는 STI라는 기업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종목 장세 하면서 바이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앞서 2차 전지를 2차 전지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래도 물론 그 안에서 종목이 대장주가 있습니다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바이오는 워낙 변동성이 있고 그 안에도 지금 이 섹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참 올라가는 거 보면서 잡기는 어려운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코스닥 지수 레벨로 보면은 사실 거의 연중 최고치를 사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코로나 영향이 거의 없었다. 거의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총 상위 12종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실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 바이오 기술, 바이오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되는 그런 이제 영향을 누렸고 실제 이제 시젠 같은 경우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 한 해 실적과 맞먹는 수준의 지금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이제 뭐 시젠 같은 경우 실제 진단 키트 뭐 수출에 대한 또 영향도 받은 부분도 있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지금 턴하는 그림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60만 원 넘어섰죠.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이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앞으로도 사실 국내 증시를 좀 이끌어가는 계속 견인해가는 그림에는 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결국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또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선별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개별 종목단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믿을 것이 이제 숫자라고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근 뭐 흐름을 계속 이어서 좀
그 관성에 따라서 움직일 공산이 크다라고 보여지겠고요. 또 한편으로 뭐 한미약품처럼 기술 수출했다가 또 이것이 반환이 되고 해서 또 악재를 맞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그 얘기는 결국 바이오라는 것이 각 기업마다 워낙 독립적으로 사실 움직이는 그런 변수임을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두셔야겠고, 그런 실적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술적 그런 차별성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계속 바이오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이탈을 하기 어려운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만 뭐 두 시장 모두 지수 부담은 상당히 윗단으로 가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 얘기하는 건데요. 전략 좀 압축해 볼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오늘 내일로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사실상 다 이제 마무리가 되겠고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온 것이 그만큼 어떤 개별주, 중소형주에 대한 플레이가 워낙 활발하고 지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뭐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도 지금 코스닥 장 초반의 그런 하락세를 그대로 다시금 소화시키고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또 미국, 유럽 증시 보면서 오늘은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의 힘이라든가 또 나름 글로벌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이슈를 잘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증시에 대한 하방 리스크도 생각만큼 다시금 크게 일단 나오고는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단 1분기 실적을 하나의 중요한 잣대로 좀 삼으시기 바라겠고요. 정부에서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했죠. 비대면 디지털이 주요 화두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전자결제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가는 장세가 되겠고요. 워낙 그 나무 하나하나에 대한 또 우리가 세심한 분석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런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앞으로도 연속성 있게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 이제 5G 보안 네트워크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지금 트래픽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을 한다면 자 보안 네트워크 업체 윈스 1분기 호실적이 이어서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또 어제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자율주행 기업 대표적으로 모트렉스라는 기업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매출액 1분기 때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더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면서 앞으로 하반기 때 이제 정부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도 조금씩 풀기 시작했거든요. 이쪽 산업군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씩 이제 준비할 필요가 있는 단계다라는 것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박정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